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쉬운 번째. 오늘은 사주가 약해 직업운이 약하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가 상담했던 상담 이야기를 가지고 헛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제 딸아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딸아이 사주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몇 군데 상담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직업발도 약하고 재물운도 약하다면서 무조건 안정된 월급을 받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나왔네요. 딸아이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내근직에 사물을 보는 일을 하니 답답해서 본인이 미치려고 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딸아이가 정말 내근직에 사무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직종이 맞는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 사주를 살펴본 후에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따님 사주가 이론적으로는 약하네요. 이럴 경우 사주가 약하니 변동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좋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따님은 결코 기질적으로 약하지가 않습니다. 사주에 이렇게 역마살이 강하고 기질이 강한데 내근직으로 살라고 하니까 본인이 미칠 노릇이죠. 이 사주는 활동성이 있는 사주이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도움이 되는 나무 기운을 진 종목으로 출판업계라든가 가구 관련 그리고 화원 이런 업종에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기술, 스펙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 어머니가 무릎을 딱 치며 선생님, 실은 남편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 쪽에 괜찮은 직원이 없어 남편 혼자 출판사 운영하랴 영업하랴 힘들어 딸에게 출판 일을 가르치고 영업을 담당하게 해 아버지를 돕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물려받으라고 딸의 의중을 물었더니 딸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상담하는 곳마다 그냥 취직해서 월급 받으라 하니 많은 고민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무조건 출판사를 물려받아서 하시라고 상담했던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서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이러한 영업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했는지 상담을 해줬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오늘 헛방 날린 사주 상담의 당사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원년, 정해월, 병신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병화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시간의 병화도 큰 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은 큰 새, 무새, 오화 작은 촛불, 정화 역시 작은 촛불,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신금 큰 새, 무새, 그러면 이 신금도 큰 새, 무새같이 큰 새가 되겠죠. 사주에 새 기운이 상당히 많은 형국이고 불도 제법 있죠. 그 다음에 사주에 없는 오행은 나무하고 흙 두 가지가 안 보이네요. 물론 해수 지장간의 간목,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흙은 오화안의 기토, 그 다음에 신금안의 무토, 신금안의 무토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경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오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정화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해수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신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신금도 편재가 되겠죠.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편재, 재성이 많죠. 그 다음에 비견, 겁재도 많은 형국이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인성. 그 다음에 흙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식신상관. 자,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 물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큰불 병화의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오화 작은 불, 월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지장간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금 크다란 무쇠, 큰 쇠와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경금, 큰 쇠, 무쇠가 남의 편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내 편도 많고 남의 편도 많은 형국이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사주 강약을 파악하겠네요. 사주에 상당히 불기운이 제법 있죠.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그러나 제가 누차 얘기를 하죠. 불은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른다고 그랬죠. 자, 나무라고는 나와 있는 건 없고 해중에 간목이 있네요. 이게 땔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겨울이고 신금에 금생수를 받고 금생수를 받은 이 호수같이 큰 물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젖어버렸네요. 그죠? 젖어버리다 보니까 땔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었고 겨울이다 보니까 물의 냉기까지 받다 보니까 임수가 상당히 힘을 발휘해서 나와 있는 거 해수 하나지만은 이 지장간에 있는 물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 반드시 이 물은 이 불은 개수만 많았지 나무가 있어야 이 물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불이 활활 탈 수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사주에 해중 간목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젖어서 타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도 없고 물이 직격탄으로 가다 보니까 불이 약해졌어요. 쪽수만 많았지 개수만 많았지. 그리고 이 오화도 보자고요. 바로 큰 물 해수가 한 방에 꺼버리죠. 그리고 이 정화도 마찬가지 큰 물 위에 있고 이 경금 쇠기운이 상당히 냉하죠. 겨울이라. 그래서 냉기만 가지고도 이 불이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불들은 힘이 없고 큰 불이 두 개가 있지만은 나무에 생조가 없어가지고 이 물한테 직격탄으로 당하고 신금의 냉기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있는 임수도 영향을 줘서 이 불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 나무기운을 반드시 받아야 통관도 되고 억부로도 이 불이 타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어요. 약한 사주라 나무 영신이고 희신으로 운에서 나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통관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통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 사주고 자, 다른 데서 봐서 이 사주가 약사주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운도 약하고 직업운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쇠들이 재물이죠. 편재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를 들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재물운도 약하고 또 직업은 관이죠. 이 물이 관이다는 얘기예요. 이 물을 갖다 이길 수 없으니까 직업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직업 안정도 안 되니까 반드시 안정된 월급을 받는 그런 월급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그쪽에서 말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항상 사주를 파악하게 되면 사주 이론적인 강약을 잡았더라도 기질적인 강약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질이 강기질이면은 약한 사주에 기질이 안 나오고 강기질에 기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론적으로는 나무를 받아야 될 정도로 약한 사주지만 기질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돼서 그게 맞는 직업이 됐던 다른 상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 약하지만 기질적으로 강기질이에요.
왜? 첫째, 양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강하다는 얘기죠. 오화, 정화 빼고는 경금, 해수, 신금, 병화 다 양이죠. 양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간기질. 그 다음에 이 역마살 보이시죠? 신금, 해수가 다 역마죠. 이 역마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간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개강살이 있다든가 백호살이 있다든가 강하다든가 아니면 화개살 또 뭐냐 역마살 또 식상태가 이런 분들은 기질적으로 강하다고 얘기했죠. 이분이 역마살도 강하고 양기운도 강해서 기질적으로 강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한 사주의 기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에서 이렇게 내근직으로 가는 그런 기질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향적이고 또 활동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질 때문에 양기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기질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활동적이 돼야 되는데 내근직만 하니 본인이 미칠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간기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외부 그 다음에 외근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외근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기운을 진 직업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영신이 나무가 필요한 사주죠. 그래서 나무 기운을 진 출판사는 책을 취급하죠. 책은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나무 기운. 또 가구도 나무로 만든 게 많죠. 물론 철로 만든 가구도 있지만은 나무 가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구점 아니면 화원, 꽃을 취급하는 화원도 괜찮고 이러한 직종 그 외에도 많겠지만 직종에서 본인의 전문성, 기술성, 그 다음에 스펙을 가지고 일하라고 그랬죠. 전문성이라든가 또 자격증, 스펙 이런 게 전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죠. 인성이 되겠죠. 이런 게 인성, 이게 나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 스펙,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가야 본인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다른 데서도 이런 안정을 갖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약한 기운을 갖다가 보태주고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한 사주지만은 이런 좋은 기운을 가진 본인에게 맞는 기운을 가진 직업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 아버님이 출판사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잘 맞죠? 이분한테 출판업 책을 취급하니까 그리고 영업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출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스펙을 갖고 다니면 영업을 잘 하겠다는 얘기죠. 이 물기운 사주에 물기운 많은 거 있죠. 이 언변도 상당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역마살에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잘 할 수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스펙이 쌓이게 되면은 물려받아가지고 출판사를 운영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질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이런 사주가 약하다고 해서 약기질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질적으로 강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종을 찾아줘야지 사주가 무조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통변을 하면은 엇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좋은 그 종목, 본인한테 좋은 종목, 나무 기운을 진 출판사 그리고 자기 종목에 맞는 영업 이런 기질을 가지고 아버지 출판사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좋다고 했던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